제가 최근에 수학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전주에다가 오픈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첫 설명회 하고 불과 3주 만에 이렇게 빨리 전타임 마감된 적은 저도 처음인데 보통 한두 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전타임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대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대기 명단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 소개와 메이저 수학학원 시스템과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원에 오고 싶었지만 못 오셔서 좀 속상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이거를 공부법에 적용을 하면 수학 성적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수학 공부를 적게 하고 수학을 잘하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할 의욕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수리과학부입니다. 정확하게는 수학과를 4년 전액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요. 저는 수능 보자마자 수학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1998년이거든요. 제 나이가 나오죠. 이때부터 수학과외를 시작했고 대치동에서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한 거는 2006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이 된 건 2010년부터 2010년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분당에서 수학학원을 설립하고 그때부터는 원장으로서 제 이름을 걸고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06년부터 하면 20년 정도 됐죠. 20년 동안 애들을 수천 명,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어요. 몇 명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애들을 가르쳤고 이때부터 모든 수업이 다 전타임 마감이었어요. 현재까지도 전타임 마감입니다. 여기 보시면 깨알같이 제 이름 적혀 있죠. 성정길이라고. 수학의 힘이라는 천재교육 수학책인데요. 알파, 베타, 감마. 제가 문제집 쓸 때 다 참여했고요. 초등, 중등, 고등 다 제가 참여해서 썼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전국 어디를 가도 최상위권 수학학원 원장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펙만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래 수학머리 타고나서 그냥 수학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질문도 실제로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제가 무려 30년 전 성적표를 제 성적표입니다. 성적일 써있죠. 제 중학교 때 성적표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성적 보시면 점수 60점대가 아니라 그냥 60점입니다. 60점. 학년 평균이 54점이고 평균 점수 정도 받았죠. 중2 때입니다. 중2 때. 그럼 어쩌다 한번 못 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3 때 것도 갖고 왔습니다. 중3 때는 수학 학년 평균이 63점인데 저는 59점을 받았어요. 참 일관되네요. 점수가 비슷하죠. 다른 과목 점수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때만 봐도 도덕 100점, 국어 92점, 국사 94, 사회 97, 과학 97, 체육 92, 한문 100점, 영어 91점, 공업가사 100점, 평균 90점이 넘는데 수학이 59점. 저는 수학만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수학만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쵸? 이때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학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수학만 성적이 정말 지독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저는 좀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수학 잘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쩌다 중학교 와서 이렇게 수학을 못하게 됐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중3 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많이 했던 덕분에 제가 압구정동에 8학군이죠.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고등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저희 학년에서 서울대학교를 33명 갔습니다. 33명. 지금도 서울대 33명 가는 학교는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학교인 거죠.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공통수학 점수 보세요. 100점이죠. 불과 1년 만에 100점이 됐습니다. 사실 한 6개월 만에 100점이 된 거죠. 짧은 시간에 59점 받다가 중3 때 59점 받다가 고1 때 100점을 받을 거예요. 이 사이에 무언가 대단한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방송에 처음 한 게 아니니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학만 잘한 게 아니라 수학도 물론 잘했지만 국어 100점을 맞았어요. 네, 국어 100점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국어 100점이 이때 전교에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교 석차가 혼자 나오면 1등이 나오거든요. 공동으로 100점 있으면 뭐 2등, 3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어 석차 1 찍었고요. 오히려 수학은 1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1등급은 나왔겠지만 100점 받는 애들은 수학 100점 받는 애들은 많은데 국어 100점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과학도 100점 받았고요. 불어도 100점 받았고 기술도 100점 받았고 이렇게 해서 5과목을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 역전 수준으로 네, 급상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때 제가 중3 때 무언가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제가 중3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수학 몰입 학습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고2 때뿐만 아니라 대부분 100점을 받았어요. 수학 쉽지 않잖아요. 특히 뭐 강남에 있는 학교인데 쉬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난다긴다 하는 애들 많은데 그 와중에도 수학 100점을 계속 받은 건 저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단 한 달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네, 전부 다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우리 뭐 인강 이런 거 없었잖아요.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독학으로. 학교에서 뭐 선생님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요.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복습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이거는 졸업장입니다. 뭐 졸업 증명서가 아니라 졸업장이에요. 2009년에 졸업했네요. 되게 늦게 졸업했어요. 제가 80년생인데 거의 30살 돼가지고 졸업을 했죠. 수리과학, 네, 수리과학부 나와서 이렇게 학사가 되었습니다. 학사. 네,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제가 이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수학 59점 받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을 계속 꾸준히 받게 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도 똑같이 지도를 했거든요. 네, 그 덕분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가 훨씬 중요하고 기본기는 중요합니다. 기본기는.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 수학 잘했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수준의 연산은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오,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네,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도전해 볼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복습. 수학 몰입 학습의 가장 핵심은 복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내면 속상하실 테니까 네, 제가 학원 오픈하고 3주 만에 제 수업이 모두 다 전타임 마감됐다고 했잖아요. 혹시나 저희 학원 다니고 싶었는데 마감돼서 못 다니신 분들은 제가 정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저희 학원 안 다니더라도 이렇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실 방법대로 공부를 한다면 매우 좋은 성과가 날 것입니다. 근데 쉽진 않죠. 네, 쉬우면 누구나 다 100점 받게요. 쉽진 않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도록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뭐 시험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험지를 갖고 와볼게요. 네, 이게 뭐 저희 학원 시험지 중에 하나인데 저희 학원 시험 되게 많이 봅니다. 뭐 이렇게 시험지가 있다고 치면은 이 시험지를 막 문제를 읽고서 풉니다. 뭐 이런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막 고민을 해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을 해요. 그 다음 풀죠. 맞았다. 답 나왔어. 다음 문제 막 읽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되려나? 됐다. 그래서 답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100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네, 수학 시험은 그렇습니다. 보통 20문제 안팎을 풀어야 되는데 50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50분 만에 이런 시험을 뭐 중학교 때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보고 고민해서 푼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도 100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100점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군지의 상위권 고등학교 이런 데는 대부분 수학 시험이 좀 어렵거든요. 시간도 더 모자르고. 그래서 문제를 받고 그때부터 생각해서 푼다. 발상을 그때 한다. 이거는 완전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학시험을 100점 받으려면요. 아는 문제를 당연하다는 듯이 쓰기만 해야 돼요. 문제를 보고 그때부터 고민하고 푸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시험 시간 동안 아는 거를 그냥 쓰기만 해야, 이렇게 해야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고민을 하는 문제는 정말 많아야 한두 문제 정도는 고민할 시간이 조금은 있는데 많진 않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모든 문제를 고민하고 풀면 잘해야 한 70점에서 80점 나올 거예요. 정말 내가 푼 문제 다 맞아야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안에 모두 답을 내려면 내가 아는 문제를 당연하다는 듯이 쓰기만 해야 된다. 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보는데 아는 문제만 나올 수가 있냐? 어떻게 쓰기만 하냐? 이런 의문이 분명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구구단을 배우기 전에 7 곱하기 6 뭐 이런 걸 배웠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처음부터 해봐야 되죠. 뭐 7일은 7, 뭐 7, 24부터 해서 7, 6에 42 여기까지 가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여러분께 누가 구구단 해보자 7, 6은? 하고 누가 물어본다고 쳐요. 그럼 우리 그냥 바로 반사적으로 42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능숙한 겁니다. 아는 것과 능숙한 거는 천지 차이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4차원의 벽이 있습니다. 아는 거에서 멈춘 학생은 100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00점을 받으려면 능숙해져야 됩니다. 공부의 목적을 여기에 두면 안 돼요. 시험지를 받고 나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나 이 문제 아는 거 나왔네 하고 막 써야 돼요. 그래야 시간 안에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단순히 아는 수준이 아니라 아까 능숙해져야 된다, 숙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이 너무 당연해져야 10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수학을 당연하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냐? 막대한 시간을 투입해야 돼요. 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중3 때부터 수학 몰입학습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수학만 했지만 다른 과목 점수가 뒤처지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과목도 같이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3 때 7월부터, 그러니까 지금쯤 때부터예요. 이쯤부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여름방학 때부터. 딱 지금 시점이죠. 이때 저는 중3 때입니다. 중3 때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전 요즘에도 아침 5시 안팎에 일어나거든요. 어제는 좀 일찍 일어나서 4시 20분에 일어났고요. 오늘은 5시 20분에 일어났거든요. 늘 5시 안팎에 일어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찍 일어나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중3 때부터 5시에 일어나서, 물론 중간에 뭐 점심 먹고 낮잠은 좀 잡니다. 틈틈이 낮잠은 자긴 했지만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12시 이전엔 잠자려고 노력했고 또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의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아마도 고등학교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시 30분까지 서태지 노래도 있잖아요. 7시 30분까지 뭐 있잖아요. 7시 30분에 등교를 하고 한 4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뭐 4시 한 20분 30분 뭐 이쯤 됐던 것 같은데 저는 5시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5시 이전부터는 꼭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평일이죠. 우리 때는 저희 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잖아요. 네, 월화수목금토. 이때는 특히 월화수목금은 밤 11시까지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수학만 했습니다. 그리고 11시까지 했어요. 5시부터 11시까지 하루 종일 수학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3 때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학년 2학기 때는 시험이 매우 쉽거나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냥 학교에 가면은 영화 틀어주고 막 그래요. 학교를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적으로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놀자판이 되거든요. 이게 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7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3 때고요. 이제 고1 때 1월, 2월, 3월, 4월 이때 고1 중간고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10개월 동안 수학 몰입학습을 하면 누구라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수학 공부 시간을 6시간 이상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영화 보고 막 놀자판일 때, 그리고 자습 시간이 많습니다. 애들 뭐 자습해라 뭐 이런 시간 많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늘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한 게 한 4-5시간 됐을 거고 학교에서 공부한 게 적어도 한 3시간 이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저거 다 합치면 하루에 매일매일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을 매일 공부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당연히 되죠. 학교 안 가니까. 방학 때 제가 하루에
제 순수 공부 시간, 순공 시간이라고 하죠. 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이 중에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은 늘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만큼 공부를 하니까 제가 뭐 59점, 60점 막 이렇게 맞았잖아요. 1년 만에 8학군 최상위권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100점을 받게 된 거죠. 이 정도 공부 시간이 투입이 되어야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공부를 안 할 거면 점수가 그만큼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는 수학은 해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 학생들은 하루에 매일같이 6시간 이상 수학을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수학을 잘하고자 한다면, 수학을 인생 역전을 만들고자 한다면 하루에 매일 6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어차피 무슨 6시간 어떻게 공부해? 라고 생각하면 이 뒤에 글들은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6시간 공부를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뒤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수학을 6시간 이상 하냐? 수학하는데 6시간을 공부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제가 다른 과목들 점수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다른 과목들, 국어, 영어, 과학, 사회 이런 기타 모든 과목들 아까 보여드렸던 공업, 불어 이런 거를 나머지 4시간 동안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 시간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들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잘 쪼개서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수학을 잡고 다른 과목 하는 건 쉽거든요. 다른 과목 잡은 다음에 수학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해요. 공부의 우선순위를 무조건 수학에 둬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내 국어나 영어나 사회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과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웬걸 내가 5시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국어랑 영어 하고 나니까 집에 갈 시간이 돼요. 국어 영어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친구랑 커피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고 라면 먹고 막 했더니 국어 영어 공부하니까 집에 갈 시간 된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공부를 하긴 한 거잖아요. 수학 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난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하고 자기 위안을 합니다. 수학 공부는 결국 뒷전으로 밀린 거겠죠. 그래서 국어, 영어 점수는 유지가 되지만 수학 점수는 날이 갈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중2 때 80점 받던 학생이 중3 때 60점 받고 고등학교 가면 40점 받고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게 계속 누적돼서 그래요. 수학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계속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까 구멍이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거든요. 내가 만약에 수학만 못하는 학생이거나 수학을 정말로 잘하고자 한다면 수학을 매일 6시간 이상 공부를 하되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가장 먼저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 공부의 시작은 수학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수가 없어져요. 수학을 내가 오늘 할당량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나 과학이나 사회 다른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수학을 잘하는 건 애초에 불가합니다.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라서가 아니라 아까 성적표까지 제가 깠잖아요. 여러분 30년 전 성적표 있으십니까? 제가 그걸 공개까지 했으면 이건 그냥 팩트고 사실입니다. 수학만 안 되는 학생은 이렇게 해야 수학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동의하고 그럼 좋습니다. 제가 수학을 먼저 공부하고 6시간 할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되죠?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시중교재가 다 좋은 건 맞는데 교재라고 해서 다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라이트한 교재를 싫어해요. 쉽게 말해서 쉬운 교재, 천재교육 같은 경우는 체크 이런 교재 있거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교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많이 팔리지만 싫어하는 교재 중에 개념원리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냥 센도 아니고 라이트 센 이렇게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라이트한 교재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놓고 제목에서 라이트를 써놓는데 제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교재들은 사실 저는 안 시킵니다. 저는 안 시키는데 학생이 원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공부하던 책이라서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에만 이런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센 수학 공부해도 되고요. 처음부터 정석 공부해도 되고 처음부터 수학 게임 베타 정도 그런 거 공부해도 됩니다. 개념 원리보다는 저는 차라리 개념 원리 RPM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럼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하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부법이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공부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단권화.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단권화인데요. 단권화를 해야 복습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3 때 성적이 너무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이 90점대인데 수학이 59점이었잖아요. 제가 중3 성적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서점에 가서 공부법 책들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이때 10권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심지어 사법고시 수석이 쓴 후기도 읽었습니다. 중3짜리가 사실 사법고시 읽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읽었어요. 여기서 가장 강조했던 방법이 단권화와 회독수를 늘려라.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한 권만 골라서 그 책을 10번 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수학학원에서는 10권의 책, 10권은 아니고 보통 한 4권의 책을 한 번씩 풀리거든요. 이래서 애들이 수학을 못합니다. 그렇게 수업하는 수학학원 원장님이 보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권의 책을 10번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10권의 책을 한 번씩만 공부하면 이건 망합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10권의 책을 애초에 한 번씩 볼 수도 없죠. 시간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한 권의 책을 10번 공부하는 건 보면 볼수록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석을 한 권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2달이 걸렸다. 그 다음에는 한 달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한 2주 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한 일주일. 그 다음 볼 때는 한 3일이면 다 봅니다. 그냥 10번 이상 보면 하루면 거짓말 안 하고요. 하루면 정석 한 권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죠. 하루에 정석 한 권을 푸는 학생, 그 학생이 얼마나 수학을 잘하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 수학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수학 최상위권 학생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책을 아무거나 골라서 공부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이트한 교재들, 체크, 네, 이런 거 공부하는 건 저는 그냥 시간을 갖다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니까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이트한 책은 보지 마시고요. 내용이 좀 탄탄한 책,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개념원리 보지 말고 개념원리 RPM 아니면 센수학, 수학게임 베타, 뭐 정석도 되게 좋은 책입니다. 기본 정석도 그렇고 실력 정석도 그렇고 결코 라이트하지 않거든요. 정석 연습 문제까지 다 풀려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문제지 할 수만 있다면 네, 정석 푸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뭐 유형서들, 문제가 풍성한 이런 책들을 공부해서 다 회독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을 점차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럼 개념 원리 안 보면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저는 이게 좀 많이 와전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럼 수학 개념 별로 안 중요한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수학 개념이 당연히 중요하죠. 수학 개념을 모르고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풉니까?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76에 42 이야기해 볼게요. 곱셈이잖아요. 곱셈의 정의는 더하기거든요. 7을 6번 더하면 42가 된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면 7을 6번 더하면 42가 되는구나 하고 이해했잖아요. 이걸로 끝입니다. 개념 공부는. 이 이상 뭐가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걸로 공부했다고 해서 뭐 8, 7에 56 이런 게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다 숙달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센수학을 예를 들게요. 센수학 한 단원에 한 100문제가 있다고 치면 이 100문제를 다 막힘없이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센수학이든 뭐 개념원리든 거기에 나오는 개념 공부만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 공부는 시작입니다. 시작. 가장 가장 끝단에 있는 가장 시작 부분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만 해놓고 수학을 잘하는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 큰 욕심이에요. 수학이 개념이 중요한 건 맞는데 개념만 공부한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원리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개념원리 책을 공부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했으면 유형서나 정석이나 이렇게 좀 풍성한 책, 탄탄한 책을 풀어야죠. 그걸 안 하고 개념 원리만 계속 반복하면서 심지어 제가 전주에 오니까 되게 놀라웠던 게 개념 원리 공부하고요. 개념 플러스 유형 공부하고요. 체크 공부하고요. 라이트생 공부하고 이렇게 4권의 개념서를 공부시키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와, 제가 어느 학원인진 모르겠지만 이 학원은 원장님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강사의 질이 의문스럽거든요. 강사의 질이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이트한 교재만 4권으로 수업을 한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수업 방식입니다. 놀라운 수업 방식이었고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개념 원리만 4번 보면 되죠. 얘네들을 왜 봅니까? 아, 정말 되게 황당했어요. 애들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의 그 귀한 시간을 본인 수업하기 편하고자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건데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개념이 중요한 건 맞지만 개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개념 공부는 가장 기본입니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고1거에서 하도 개념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은 이 정리 하나예요. 나머지 정리잖아요.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다. 이게 다거든요. 그럼 이거 뭐 증명하는 게 개념 공부가 되겠죠. x-알파 곱하기 뭐 나머지 qx라고 할게요. 몫을 qx라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여기다 알파를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그럼 f알파는 다 없어지고 r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f알파다.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다고 해서 나머지 정리 문제가 풀립니까? 개념 공부 다 했잖아요. 이거 이상 없어요. 이게 다예요. 개념 공부는. 이거 이상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뒤에는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개념은 이게 답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이거 공부한다고 뭐 수학 문제가 갑자기 풀립니까? 이거 공부해서 풀리는 문제는 센수학 A단계에서 가장 쉬운 단계 레벨의 문제. 시험 문제는 나올 수도 없는, 나온다고 해도 2점짜리 가장 점수가 낮은 그 정도뿐이에요. 이거 공부한다고 뭐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뭐 이런 거 풀립니까? 이런 거 안 풀려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고민하는 게 여기다 1 넣으면 여기도 1 넣으니까 P1은 3이죠. P1은 3 나오고 또 P2는 3이죠. 요렇게 식 2개 나오거든요. 근데 3차로 나눈 나머지는 2차 식이니까 식이 3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을 하나 못 구해가지고 결국 못 풉니다. 개념 공부만 해서 이 문제를 대체 무슨 방법으로 풉니까? 이게 숙달 될 때까지 복습을 해야 풀리죠. 네, 대충 이해 가십니까? 라이트한 교재로 개념 공부만 해서는 수학을 잘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수학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손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쓰기만 해야 돼요. 이게 손이 잘 안 써지는 학생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초등학교 4학년 학생, 5학년 학생, 심지어 뭐 중학교 2학년 학생 왔는데 글씨를 잘 못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알아보기 힘들거나 쓰는데 좀 불편해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은 쓰기 지도부터 합니다. 저희가 무슨 뭐 서예 학원도 아니고 글씨 학원도 아닌데 수학 학원에서 글씨 쓰는 것부터 알려주거든요. 그만큼 쓰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수학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엉덩이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 수학을 못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수많은 학원이 책에다가 문제를 풀게 시키고 있어요. 저는 수학책에 여기다가 문제를 직접 푸는 거는 죄악시합니다. 이거는 전 죄라고 생각해요. 이건 수학 공부 딱 한 번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수학 공부를 한 번만 해서 잘하는 학생은 거의 뭐 영재고등학교? 네, 그런 수준의 최상위권 학생을 외에는 한 번 공부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저는 수학 59점 받았던 보통의 학생이니까 저로선 상상도 못하죠. 저는 적어도 한 7, 8번 이상 봐야 남들보다 월등히 잘한다고 느꼈고요. 그래도 한 10번 이상은 봐야지 내가 이제 수학을 진짜 잘할 수 있게 되겠구나 하면서 좀 자신감이 좀 생겼었거든요. 근데 책에다가 푸는 순간 이런 다회독은 애초에 불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책에다 푸는 건 수학을 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반드시 노트에 풀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수학을 우선적으로 매일 6시간 이상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트 쓰기를 해야 됩니다. 노트 쓰기를 하지 않으면 다회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트 쓰기는 필수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어떡하나요? 저는 초등학생도 가급적이면 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노트 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노트 쓰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중학생인데도 노트 쓰기 안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노트 쓰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노트에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안 써서 그래요. 네, 어느 정도 학생들이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책에다 푸나 노트에다 푸나 걸리는 시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노트 쓰기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다회독을 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꼭 10번을 채워야 되나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라이트한 교재 말고 그냥 센수학이나 기본 정석 뭐 요 정도 급의 좀 탄탄한 책,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런 책을 한 단원을 다 푼다고 칠게요. 아까 뭐 예를 들었던 뭐 2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인데 뭐 요런 책이 있다고, 요런 단원이 있다고 치면 요 단원에 한 100문제 되거든요. 이 100문제의 문제들을 다 풀었는데 하나도 안 틀린다. 그때까지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모든 단원을 이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두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100점 받습니다. 그 뒤에는 뭐 시험 뭐 한 달 전부터 기출문제 위주로만 실전 연습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는 학생이 없어요. 100문제면 한 20문제 틀립니다. 물론 오답은 하죠. 한번 오답했으니까 이제 내가 아는 거야 하고 3단원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20문제 다 오답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복습을 해야죠. 그러면 제 생각에 한 3, 4개 정도 어려운 문제들 틀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3, 4개만이라도 복습하던가, 제가 추천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 4개 틀렸으면 맞은 문제가 97문제인데 이것도 다시 다 풀어야 되냐?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숙달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7963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7963만 계속 외우면 9구단 전반적으로 다 잘합니까? 7963을 잘 외우기 위해서는 9구단을 전체적으로 계속 우리 암송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잘하려면 나머지 정리의 모든 문제들을 계속해서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는 언제까지 다회독을 해야 됩니까? 한 단원을 풀었을 때 만점 받을 때까지 복습을 해야 됩니다. 만점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만점 받을 때까지 복습. 제가 정말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의미가 없죠. 선행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요. 대신에 진도를 나갈 때 한 단원을 만점 받을 때까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선행이 계속 이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중3 거를 중3 뭐 3학년 2학기 거를 한 단원 풀었을 때 다 만점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거 나가도 상관없죠. 내 현재 학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현재 고2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고1 공통수학을 다 풀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멍 메우기를 하지 않고 우등생이 애초에 될 수가 없습니다. 구멍 난 데부터 다 메워가야 자신감도 생기고 수학을 진짜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거다 하면 넘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아는 거다 하는 수준이 한 80에서 90%잖아요. 이게 누적이 된다고 쳐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고1 때는 80% 안다고 칠게요. 그럼 고2 때도 한 80% 알겠죠. 근데 고2 때는 고1 때 거를 안다고 전제하고 내거든요. 그럼 0.8 곱하기 0.8이 됩니다. 고1 때 80점 받고 고2 때 64점 받고 계속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구멍을 메꾸지 않고 가면 결국에 최상위권 학생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결국에는 제가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궁극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한 단원을 만점 받을 때까지 복습을 할 수 있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습을 많이 하고자 하니까 반드시 노트에 풀어야 되고요. 풀이과정 쓰는 건 원래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워낙에 많이 필요하니까 매일 6시간 이상 수학 공부를 먼저 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 3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만 공부하면 이 학생은 단 한 번도 수학을 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 권이 책이 있어도 탄탄한 교재면서 내 수준에 맞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애들 많이 푸는 문제집 중에 뭐 블랙라벨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좀 학교 가고 책상에 펴놓으면 좀 간지가 나나 봐요. 그래서 블랙라벨 많이 푸는데 실상은 답지 보고 풀거나 본인이 풀면 한 8문제 중에서 한 2-3문제 풀고 나머진 다 틀리거든요.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센 수학 수준의 요런 문제집을 탄탄하게 한 문제도 안 틀릴 때까지 복습을 하고 나서 이제 센 수학은 내가 아무 문제나 갖고 와도 한 문제도 안 틀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심화 교재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 심화 교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완벽하게 되면 기출문제들이 정말 좋거든요. 네, 각 학교의 기출문제들, 뭐 10년치 기출문제, 뭐 20년치 기출문제, 이걸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빡세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2개를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보통의 경우에 50분 동안 시험 문제 20문제를 풀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거를 좀 더 늘리는 거예요. 뭐 좀 더 빡세게 한 80분 동안 시험 2세트 40문제 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빡세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실제로 학교 시험을 보면 시험 시간이 심지어 여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면 학교 시험도 잘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멀리 가서 수능까지 가면 수능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고3 거 기준으로 6월, 9월 실제 뭐 수능 기출이죠. 6, 9 수능을 최근 뭐 최소한 한 5년치, 가급적이면 한 10년치 정도 6, 9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한 문제도 안 틀릴 때까지 그렇게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모든 원리 원칙이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수학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제가 수학 점수만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뭐 심지어 국어까지도 좋았잖아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점 받을 때까지 복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학은 시간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리는데 다른 과목들은 시간이 이렇게까지 많이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시간은 적게 투입했지만 점수는 되게 잘 나왔어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앞으로 수학 점수를 쑥쑥 늘려줘서 정말 말 그대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보다 검증된 방법이에요. 네, 제가 성적표도 까고 졸업장도 깠잖아요. 이렇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왔던 학생들은 전부 다 스카이를 가거나 의학 계열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 뭐 이런 데 들어갈 때마다 선생님 저 어디 합격했어요? 카톡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네, 확실히 어렵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일단 매일 수학을 6시간 이상 공부한다. 이 자체에도 어마어마한 장벽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수학을 잘하고자 하면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수학뿐만 아니라 그 뒤에 했던 뭐 사업도 있고 뭐 마라톤 같은 운동도 있고 다 이 방법을 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입해서 하면 웬만한 거는 다 성공하더라고요. 뭐 성공의 기준은 다들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상위 10% 안에, 뭐 덜어는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데 이 방법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성공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뭘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